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참여연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후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한층 강화되고 있죠. 네, 미국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북한은 각종 현안에서 러시아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우크라이나 동남부 돈바스 지역에 친러 세력이 수립한 나라들과의 경제 협력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박철현 기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북한의 주재하는 러시아 대사가 자국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관련 내용이 언급됐는데요. 전쟁으로 파괴된 돈바스 지역 친러 국가의 복구에 북한과의 협력 가능성이 상당히 폭넓다고 전했습니다. 돈바스 지역의 친러 국가는 친러시아 성향의 분리주의자들이 선포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안스크 인민공화국을 말하는데요. 북한은 최근 러시아, 시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두 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했습니다. 네,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지도 언급됐나요? 알렉산드라 마체고라 대사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일할 수 있는 양질의 북한 건설 노동자들이 파괴된 기간시설 복구에 중요한 지원군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물물 교환 방식도 제시됐는데요. 용광로 내화재로 사용되는 북한산 마그네시아 클링커와 돈바스 지역의 밀 그리고 코크스를 예로 들었습니다. 마그네시아 클링커의 재료인 마그네사이트는 북한이 세계 매장량 3위 안에 들 만큼 풍부하고 제설 과정에서 필수적인 코크스는 북한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 충분히 실현 가능한 방안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교환 형식도 가능하고 그런 광물 교류 교환이라는 이름 아래 제3 지역을 경유하면서 자금화시키는 부분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북한 노동자 해외 파견이나 이런 협력은 유엔 제재에 반하는 건 아닌가요? 유엔 안보리는 2017년 12월 대북 제재 결의 23975를 채택해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을 금지한 만큼 그에 반하는데요. 대북제재위원회 에릭 펜턴보크 조종관도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일부 자재와 장비를 북한에 제공하는 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The Donbass, eastern Ukraine belongs to Ukraine and Ukraine alone. Decisions about who should be there, those are decisions for the Ukrainian government, not for any other government. 마체고라 대사는 제재 상황에서 북한과의 교역이 쉽지 않겠지만 문제 해결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강화되는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이유가 있겠죠? 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이후 서방 국가들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란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를 지원하는 정말 소수의 국가 중에 북한과 중국이 있으니까 그들과의 어떤 그런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고립을 탈출하겠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이 좀 더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은 앞으로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 외무성도 얼마 전 북러 관계가 일대 전성기를 맞았다면서 양국이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의 전횡을 배격하고 안전을 지키는 여정에서 협동을 긴밀히 하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네. SNS를 통한 북한의 대외 선전,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몇 해 전 상당수의 북한 계정이 폐쇄되면서 한동안 주춤했었죠. 네, 그런데 최근에는 영어로 북한을 홍보하는 꼬마 유튜버가 새로 등장했다면서요? 네. 유창한 영국식 영어를 구사하면서 평양을 소개하는 송아라는 이름의 11살 어린이 유튜버인데요. I'm 11 years old and 5th year in the primary school. Pyongyang, where I live, is a very beautiful and magnificent city. 지난 1월 채널을 개설한 뒤 4월에 처음 올린 이 영상은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 영어를 배웠고 가장 좋아하는 책은 해리포터라고 합니다. My favorite book is Harry Potter, written by J.K. Rowling. Next time, let's challenge she knows more about Harry Potter. 지금까지 모두 4개의 영상을 올렸는데 이번 주에는 친구와 빙수 가게를 찾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Usually, on a sizzling summer day like this, people eat ice lolly or ice cream. However, me and Sonyo love sheep ice, which is just in front of our school. 네,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나요? 평범한 아이의 브이로그를 표방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내용입니다. 자신이 코로나19에 감염됐던 경험담을 전하면서 인민군의 헌신을 칭송하기도 하고 I was starting to get awfully worried because the medicine was running out. Just then, the doorbell was rang. Who on earth could it be? It was the military doctor. 옥류 아동병원을 찾아가 궁궐 같다고 홍보하기도 합니다. I thought that a palace is a place
palace for kings and queens and dancing and singing. But if you come here, you would know that a palace for patience exists. 미국 매체 NK뉴스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을 인용해 이 어린이가 영국 주재 북한 외교관 임준혁의 딸로 2015년 사망한 인민군 원수 리을설의 외중손녀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홍보 채널 예전에도 많이 개설됐었잖아요. 조선의 오늘이나 우리 민족끼리 등 대외 선전 매체가 계정을 개설했었는데 호전적인 영상을 올리면서 구글 약관 위반 등의 이유로 폐쇄됐습니다. 2년 전에는 20대 여성 은하를 내세워 완곡하게 체제 선전을 한 채널이 개설됐는데 역시 퇴출됐습니다. The Echo of Truth, the YouTube channel where my videos were uploaded, was blocked for an unspecified reason. All I know is it was blocked in violation of Google policy. 다만 비슷한 시기 7살 어린이 수진이를 내세워 평양을 소개했던 채널은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이번에 다시 어린이를 내세운 것도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겠군요. 북한의 유튜브 채널은 모두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대외 선전용으로 활용되는데요. 북한이 이렇게 어린이를 내세운 건 구글의 계정 해지를 피하고 선전 효과를 높이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건과 동해상 북한 어민 북송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검찰과 감사원이 SI 대북 특수정보를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네, SI 특수정보는 그 이름처럼 존재 자체가 비밀에 붙여져야 하는 내용이란 말도 있는데요. SI가 정치권의 충돌 그 중심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도대체 SI가 뭔지, 어떤 정보들을 어떻게 수집하는 건지, 또 공개에도 문제는 없는 건지 김세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SI는 글자 그대로 비밀 특수정보, 한미 정보당국이 정보자산을 통해 수집하는 신호와 음성 정보들, 그리고 이 단어들을 통해 알게 된 정보사항을 말합니다. 북한군의 무선 통신을 감청하거나 미사일 등 무기에서 나오는 고유한 전자신호를 통해 포착합니다. 미사일 발사 과정에서 지휘체계 내부의 전자신호나 미사일과 지상 간에 오가는 신호를 통해 정보는 신속하게 수집 분석됩니다. GPS 유도 방식이다 그러면 레이더를 조사해서 지형을 수집하면서 날아가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신호가 나오니까 잡는 거고, 예를 들어서 쏘았어요. 그러면 지상하고 미사일 간에 이제 교신을 할 거 아니에요. 유도를 한다든지. 이번 동해 서해 사건에서 우리 군 당국이 포착한 SI는 주로 북한군 내부에서 오간 무선 통신 내용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 작전과 관련돼서 인지를 한 것은 SI 정보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 우리 공무원이 북한 서해에서 발견되고 참혹하게 살해된 정보와 그리고 동해에서 북한 선원들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다는 사전 정보도 북한 내부의 무선 교신을 감청해 알게 된 겁니다. 대북 감청을 전담하는 부대는 777, 이른바 37 부대. 정찰기와 선박, 지상시설 등을 통해 감청한 내용은 북한군의 도발 징후를 감지하거나 주요 인사들의 움직임 등 북한 내 특이 동향을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지난 2006년 미국 국가안보국 NSA 비밀 문서에 따르면 한국의 22개 감청기지에서 북한군 통신의 75%를 감청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16년이 흐른 지금은 북한 전역의 무선 신호를 대부분 잡아낼 정도가 됐습니다. 한반도 북쪽에서 나오는 상당한 어떤 신호 정보는 캐치를 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특히 이제 휴전선 근처에서 나오는 신호들은 저희가 이제 그 인근의 신호 정보 체계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중에 떠다니는 북한의 무선 통신 양은 엄청나지만 이걸 채집해 모은다고 다 정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이 북한군 내부에서 통상적으로 주고받는 단순 교신들. 이렇게 수집된 정보의 더미 속에서 단순 첩보를 찾아내고 옥석을 가려 중요 첩보를 골라내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게다가 무선 통신은 대부분 암호처럼 음어와 숫자로 하기 때문에 내용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수산하면 뭐 1중대, 뭐 한라산하면 2중대, 뭐 이런 식이 되겠죠. 데이터 축적이 가장 근본입니다. 어머 같은 거를 하면 저희가 감청하면 이게 무슨 뜻일까 신호를 해석하는 뭐 부대나 그런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못 풀면은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 시켜가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가 계속 찾아가는 그런 분석 과정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북한군 상급 부대가 내린 명령 762 역시 사용하는 무기를 가리키는 음어였습니다. 감청한 음어를 해석 가능한 문장으로 옮기는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군의 감청을 의식하고 일부러 기만 정보, 즉 가짜 정보를 흘리는 교란 작전까지 펴니다. 그래서 수집한 첩보의 진위를 검증하기 위해 위성과 정찰기 등을 통해 얻는 정보, 그리고 내부 정보원, 협조자가 전하는 인적 정보까지 확인하고 교차 검증하면서 마치 퍼즐처럼 조각 첩보를 꿰맞춰야 하나의 SI가 정보로 완성되는 겁니다. 다 취합을 해가지고 공통으로 이제 관리를 합니다. 주로 이제 저희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미국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서로 합의하에서 이렇게 이 정보가 맞다 안 맞다 확인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 군의 감청을 회피하기 위한 북한의 대응도 만만치 않습니다. 무선통신 대신 감청이 힘든 유선통신을 늘려서 실제로 전방부대는 1990년대부터 유선 광 케이블 교체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무선통신도 우리 군에 노출되거나 시간이 흐르면 수시로 음어와 통신 체계를 바꾸어가며 대응합니다. 주파수 대역을 변경한다든지 음어 체계를 변경한다든지 또는 이제 숫자 같은 것들을 이용하거든요. 암호죠, 일종의. 우리 군이 감청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북한은 음어와 주파수 대역을 변경하고 우리 군이 바뀐 주파수와 음어 체계를 다시 파악하기까지 적지 않은 정보 공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SI는 보안, 비밀 유지가 생명인 겁니다. 한미가 정보 자산을 공유하고 긴밀히 정보를 주고받는 상황에서 민감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미국과의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당히 민감하다는 이유가 우리가 제공받고 있는 당사자인 미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조차도 이게 선별적으로 우리한테 정보를 제공해버리면 서해와 동해 사건의 진실을 가려낸다며 여야 모두 SI를 거론하고 있고 수사 과정에서도 SI가 중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SI 논란이 국가안보의 첫 단계인 정보작전을 위축시키거나 수집과 분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통일전망대 김세로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7월이면 서로 휴가 일정 조율하기 바빴었는데요. 오늘은 북한의 휴가, 피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남한에서는 7월이 되면 더위 피해서 산으로 바다로 가는데요. 북한은 어떤가요? 북한에 있을 때 저는 이제 피서라는 말 자체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 드라마 보면서 피서지에 간다 그래서 피서지가 그 어떤 명승지 그런 데에 다른 그 고급한 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내가 북한에 있을 때 보면 더위를 피한다기보다는 그냥 참았던 것 같아요. 땀 흘리면 뭐 수건 닦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요즘에 밖에 나가면 보통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뭐라고 하던데 잠깐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고요. 저도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뭐 지난 2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뭐 피서, 휴가도 제대로 못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공항도 붐비고 뭐 워터파크 같은 것도 인파로 북적인다고 하죠. 네, 북한도 이런 상황은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평양에 있는 워터파크 문수 물놀이장입니다. 조선중앙TV는 북한 주민들이 더위를 피하는 모습을 소개했는데요. 머리가 아프고 정신이 막 흐릿허분하댔는데 들어와서 독수 마시고 나니까 시원하고 목 아픕니다. 이게 없거든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남녀노소 다양한 나이대의 주민들이 피서를 즐기는 모습입니다. 파도 수조가 제일 좋습니다. 시원하고 저희가 6일만 있겠다고 그럽니다. 완전히 뭐 이렇게 이제 그 1박 2일 이 정도는 안 되고요. 그래서 평양 같은 경우에는 뭐 저기 가서 놀고 저녁에 집에 가면 되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주변에 강이나 하천, 그다음에 뭐 저수지 이런 데 가서 뭐 가족 친구들하고 같이 뭐 이제 놀고 오고 뭐 점심 먹고 그렇게는 이제 많이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기념일, 여름 기념일 뭐 7.27이라든지 8.15라든지 이런 기념일을 그 주로 위주로 이제 가서 놀고 하루씩 이제 놀고 이렇게 하고 있고 뭐 주말이나 뭐 이런 거 이용해서 가는 거는 이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문수 물놀이장은 2013년에 개장한 워터파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가 준공되기까지 5번이나 현지 시찰을 했으니까 얼마나 신경을 쓴 사업인지 알 수가 있죠.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하자마자 능라인민유원지라던가 뭐 마식령 스키장이라던가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여러 가지 위락시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만큼 단지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가 이만큼 시설들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대표적인 치적으로 벌인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문수 물놀이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북한에는 휴양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노동성의 휴양관리국이 전국의 좋은 곳들 한 100곳 정도에다가 휴양소를 마련해 놓고 거기에 가서 쉴 수 있게 하는데 이게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모범적인 근로를 한 사람들에게 포상식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화면을 보면서 이 조충희 씨가 그러셨어요. 1박 2일 이렇게 내서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북한에서는 휴가를 내서 아예 몇 박 며칠 이렇게 다녀오는 피서는 없는 건가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도 밖으로 나가려면 여행증명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행증명서 뜨는데 시간도 걸리고 뇌물도 줘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멀리 계획을 해서 어디 가서 한 2박 3일 자고 오면서 휴가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하루 즐거운 시간 보내는 정도가 아마 북한 주민들이 생각하는 휴가, 피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우린 흔히 휴가하면 피서를 떠올리는데 그러게요. 북한에서는 전혀 다른 뉘앙스입니다. 북한에서 이제 사회주의 노동법을 살펴보면 65조에 노동자와 사무원들에게 매년 14일간의 정기 휴가와 7일에서 20하루간의 보충 휴가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북한 주민들이 이 휴가를 놀러 가고 가족들이랑 여행 가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보통은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씁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에서는 기업소 활동을 하면 제대로 노임을 받거나 배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휴가를 내서 장마당에 가서 물건을 판다거나 제가 아는 경우 한 가지는 연구원이었는데 휴가를 내면 그 휴가 하루 종일 중고생들 과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루 종일 일해서 100불 정도의 돈을 벌 수 있었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돈이죠. 그래서 북한 주민들한테는 휴가라는 게 쉬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버는 날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겁니다. 피서를 못 갈 때 우리는 집에서 즐기는 피서를 홈캉스 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카페에서 좀 쉴 때 카캉스 이런 말도 요즘엔 나오고 있다고 그렇죠. 하죠. 네. 북한 주민들 중에도 휴가를 내서 먼 곳으로 피서를 가지 못하지만 대신에 무더위를 식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북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손선풍기를 쐬고 빙수 가게에 모여서 앉아서 빙수를 먹습니다. 더우니까 우리 빙수 매대를 많이 찾습니다. 네, 빙수를 잡수면 무슨 속이 시원해지니까. 네, 매점처럼 보이는 이곳은 지난해 8월 문을 연 약수터입니다. 더위를 물리치기 위해서 약수를 마시는 사람들 모습도 보입니다. 소문이 났기 때문에 여러 번 와서 받아 먹어봤습니다. 나이대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늙은이들은 주로 이제 그늘에 앉아서 편하게 있는 거 좋아하거든요. 온천, 약수 이런 데 주로 이제 평안도 온천, 양덕에 있는 온천, 그 약수터, 강서 약수 이런 쪽에 가서 시원한 물 마시면서 이제 그늘에 앉아 있기 좋아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젊은 사람들은 활동적인 거 좋아하니까 저런 이제 워터파크나 무슨 해수욕장이나 이런 데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네. 또 피서철, 휴가철 앞두고 식스팩 만들기도 하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휴가비보다 휴가 가려고 못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이 더 많다. 네. 이런 데도 있던데요. 네. 세상에, 멋있다. 이 남한에 오고 나서는 북한에 있을 때와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 좀 느끼시는 거 있어요? 그렇죠. 전철 타면 춥잖아요. 나 이제 반팔만 입고 그냥 밖에서 다닌 것처럼 생각하고 타면 길게 갈 때는
춥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음 먹고 보면 뭐 편의점 같은 데 가면 이 컵에다 담아 있는 것도 있고 뭐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좋았고요. 또 최근에는 횡단보도 쪽에 또 더위 피할 수 있는 그늘막도 이제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이제 굉장히 좋았고요. 사실 제가 제일 좋았던 거는 그 수박. 그 수박을 정말 그 맛있게 먹을 수 있은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북한 이탈 주민분들 한국에 와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냉방병일 거예요. 에어컨이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냉방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죠. 북한은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에어컨 사용 같은 것들은 뭐 상상하기 힘들고 또 그렇다고 해서 늘 뭐 냉목욕을 할 수 있을 만큼 수도 사정이 또 늘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개인이 체력으로 버텨낼 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식량 사정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마저도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밖에 다닐 때 색안경과 해가림 모자, 양산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야외 작업을 하는 단위들에서는 작업 시간을 합리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특히나 이제 북한은 산업 구조가 주로 이제 밖에서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냉방 인프라도 부족한데 밖에서 활동을 해야 되고 뭐 그늘도 에어컨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북한 주민들 이 여름에 잘 버티고 있는지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네요. 그런데 기반 시설이 좀 부족한 북한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주민들은 특히 더 고달플 것 같은데요. 좀 격차가 좀 있나요? 이런 빈부의 격차가 가장 드러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문화생활이라던가 휴가, 여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잘 사는 집은 뭐 피서철에 멀리 휴가를 가기도 하고 또 특히나 이런 위락시설 같은 것들이 평양에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평양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뭐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또 최하층에 있는 근로자들은 휴가 때 오히려 돈을 벌어야 되는 빈부 격차가 아주 크게 드러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 여가, 어떻게 휴가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도 이 휴가에 대한 이미지가 좀 많이 바뀌긴 했어요. 그렇죠. 즐기기 시작한 것도 그렇게 오래된 그렇죠. 것도 오래되지 아니고요. 않았죠. 북한에서도 이 피서 문화, 휴가 문화가 좀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뭐 더우면 그냥 참아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북한 주민들이 뭐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뭐 국내에서라도 좀 괜찮은 데 가서 시원한 데 가서 이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도 좀 희망적인 것은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뭐 치적을 자랑하기 위해서든 아니서든 여러 가지로 이런 위락시설들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인민들의 삶의 질을 좀 신경 쓰고 있다. 그리고 계속 이런 분야에 투자를 하면 결국 그 온기가 중산층 또 그 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 피서를 즐기는 모습을 상상하기 쉽지 않았었는데요. 오늘 북한의 변화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휴가 계획 세우신 분들 많을 텐데요. 이번 여름 피서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생생통일 현장은 지난주에 이어서 끄트머리 마을 영화제를 찾아갑니다. 네, 강원도 인제에서 시작한 마을 영화제가 또 다른 끄트머리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국제 마을 영화제를 열고 있다고 합니다. 민간인 통제구역인 파주 통일촌도 찾아갔는데요. 국제영화제답게 외국인 감독들도 방문했다고 하네요. 그 현장에 이상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인제의 남한 최북단 마을에서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온 끄트머리 마을 영화제. 이번엔 국제영화제 개최를 위해 또 다른 끄트머리 마을로 향했습니다. 통일대교를 지나 민간인 통제구역에 들어서면 나타나는 경기도 파주의 통일촌. 정부의 대외 선전용 전략촌으로 추정된 지 올해로 꼭 50년이 된 민통선 마을이죠. 파주 통일촌에 나와 있습니다. 끄트머리 마을을 찾아다니는 국제 마을 영화제로선 빼놓을 수 없는 곳이겠죠. 그 영화제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통일촌 2세대들이 외부와의 소통과 교류를 위해 올해 초 마을 창고를 개조해 만들었던 통일촌 커뮤니티 센터가 영화 상영관이었습니다. 어르신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이런 색다른 경험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고 또 하나는 여기가 이제 접경 지역이고 DMZ이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그 문화생활이 좀 소외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라도 좀 더 이렇게 그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 강해서. 한여름 무더위가 한풀 꺾이기 시작하던 해질 무렵 마을 주민들이 하나 둘 등장하고 시원한 수박을 주고받으며 더위를 달래봅니다. 전 세계 85개국에서 모두 900여 편의 마을 영화들이 출품됐다는 끄트머리 국제 마을 영화제. 마을 주민들과 함께 이게 마을 극영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방식의 이제 장르를 만들기 시작했고, 또 이것이 좀 더 외국의 감독들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것을 좀 더 로컬을 글로벌과 이어가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직전 국경을 넘으려던 독일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를 긴장감 넘치게 묘사한 단편 영화가 먼저 상영됩니다. In essence, the Berlin Wall doesn't mean anything anymore. Anyone who wants to leave is free to do so. 미국에서 유학 중인 여성 감독이 스톱 모션을 활용해 만든 애니메이션 작품도 눈에 띄었고요. 그런 문제 상황들을 겪고 있는 그런 개인이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제 작품을 빌어서 이렇게 좀 전달해 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란의 한 마을 사람들이 집 밑에 동굴에서 이상한 생물을 봤다는 소문을 확인하는 과정을 실감 있게 그려낸 다큐멘터리 감독은 이번 영화제 참가를 위해 방안에 민통선 마을 통일촌까지 찾아왔습니다. من اعتقاد دارم که حقیقت چیز پنهانیه و به خاطر همین حقیقت این منطقه چیز پنهانی بود. به خاطر همین با مردم مختلفی تو روستا مصاحبه کردم تا به حقیقت اون فیلم برسم. 이런 외국 영화들 외에도 끄트머리 마을, 특히 강원도 인제에서 만들어진 국내의 마을 영화는 또 하나의 끄트머리 마을, 통일촌 주민들에겐 무엇보다 공감대를 느끼게 해준 작품이었습니다. 잘 보셨어요? 잘 보셨어요? 예, 좀 약간 생경하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게 마을 영화라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출연해가지고 이제 인제, 강원도 인제에서 DMZ 마을 인제에서 만든 마을 영화예요. 동네에 마실 가듯이 왔다가 우연히 접하게 된 국내외의 마을 영화들. 바람도 이렇게 많은데 이런 게 예전에는 없었죠? 없어서 이제 처음이야 이런 건. 아니 처음이에요? 끄트머리 국제 마을 영화제는 이렇게 통일촌을 시작으로 전국 순례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끄트머리 마을 인천에선 반대편 끄트머리 마을 울릉도와 독도를 다룬 미국 감독의 다큐멘터리가 상영됐고요. 울렁울렁울렁대는 가슴 안고 연락선을 타고 가면 울릉도라 뱃머리도 신이 나서 두에스트 아름다운 울릉도. 한반도의 끄트머리 부산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고 있는 다른 국적의 친구 3명이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는 내용의 작품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Great to go hiking in North Korea. They have like all the best mountains, but no one can go to them. 외국에서 온 식물 하나가 생소한 제주도에서 자기의 부모를 찾는 모습을 판타지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풀어낸 작품. 그리고 통일촌을 찾기도 했던 이란 감독의 작품은 인천에서 특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끄트머리 국제마을 영화제는 이렇게 조촐하게나마 외국 감독들을 초청해 오는 10월까지 부산, 제주 등 전국의 끄트머리 마을을 순회하며 이어질 예정이라는데요. 허술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것에 사실은 더 인간적인 풍요로움이 존재한다. 확대하자면 지구의 다 끄트머리에 붙어서 살고 있는 존재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끝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우리가 미학 영화나 이런 것들도 좀 달라질 텐데. 남북 접경지,
남한의 최북단 마을에서 시작된 조그마한 시도는 이렇게 영화를 통해 세계의 작은 마을들과 그 뜻을 함께하며 우리의 수많은 끄트머리들을 수박하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이거 색다를 것 같은데. 찾아 어때? 찾아요. 인자 아닐까요? 사투리 같은 데도 보면은 인자 밥 먹자 뭐 이런 거 많이 본 것 같아서. 북한말 인차는 바로 곧 이내라는 뜻의 부사어로 북한에서 인차 드러나다 전화가 인차 연결되다와 같이 두루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되게 다른 나라 말 같아요. 네, 우리말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고 북한 말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말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많이 달라서 지금 신기한 것 같아요, 지금. 오늘은 1년 중 가장 덥다는 대서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열대야도 줄고 폭염이 잠시 주춤하는 듯 했는데 다음 주에는 다시 무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네, 종잡을 수 없는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코로나19 개인 방역도 잘 하셔야겠습니다.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